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지금 변수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누구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 외 여건들, 정치적인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윤곽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그때쯤에 다시 시장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요 며칠 동안 흐름하고 똑같이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이런 것들만 아침부터 상한가 근방까지 아주 그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56%, 242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43%, 66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다. 최근 며칠간 그런 추세가 그대로 오늘 또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아침부터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외에는 나머지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대체로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시라는 게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지금 여러 가지 증시 내외 이런 재료들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에 따라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지금 며칠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 추세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 상단, 이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일봉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이번에도 그 저항선에서 이렇게 한계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음봉이 지금 근한 5일째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음봉이 5일째 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며칠 동안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종가에 살짝 올리는 감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이렇게 좀 얻어맞다가 아침 대비했을 때는 오전장 대비했을 때는 끝날 때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3일 동안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좀 밀리면서 끝나는 재미없는 이런 시장이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기관들만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8,200억 매수 우위였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3,000억 매도 우위, 개인들 5,700억 매도 우위입니다. 이렇게 장이 빠지는 날은 대체로 개인들이요 매수 우위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5,700억, 코스닥에서 한 1,7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 매도 물량이요 최근 며칠 동안 중에서는 가장 매도 그 물량이 많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기관들 이렇게 8,200억 매수 우위인데요. 기관이 갈수록 매수 강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폭락 사태가 안 나는 이유는 그런 대로 기관들이 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별 수급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들이 130만 주, 하이닉스를 10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 우위했다가 다시 이렇게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눈에 띄는 게요. 삼성전자를 기관이 한 31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기관이 지금 삼성전자를 꾸준히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주는 거를 기관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6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을 아직도 외국인들은 매도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행히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좀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를 최근까지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줬죠. 근데 최근 와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하면서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0.7% 올라줬어요. 아마 기관들이 이렇게 사면서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51조 4천억, 그러니까 50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3개월 동안 보면 돈들이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요. 개인들 자금들은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 놓으면 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다른 종목을 사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팔고 현금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용융자금은요 16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최근에 줄었습니다. 신용도요. 미수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9,500억이니까요. 1조 가까이 미수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물량이다. 최근에 시장은 어쨌든 단타 위주로 이렇게 매매가 되기 때문에요. 신용이나 미수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그래프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합니다. 다우가 이렇습니다. 날아가는 모습이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요.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조금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니케이, 대만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이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는 단단한 그런 모습이고요. 독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두 해째 지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좋아요. 프랑스도 최근에 하락세에서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상해가 플러스 1%, 항생이 플러스 1.6%,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 개별 종목 이렇게 보면요. 애플이 오늘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1이니까 좀 주춤하긴 했는데요. 어제는 또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죠. 애플이 이렇고요. 테슬라가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도 지금 0.7% 플러스인데요. 어제 3.2%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마 미국 시장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이나 테슬라가 이렇게 강한 모습입니다.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2차전지 주식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다가 요 며칠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접어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약간 좀 주춤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도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패턴을 그런 데를 이렇게 조금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은 좀 찍어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걸 사시라 그거보다는 이 정도 종목은 안 팔아도 그래도 혹시 빠지더라도 상당히 회복력이 다른 종목보다 더 강할 것이다 하는 종목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종목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버텨도 되겠다 이런 종목들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1번으로는 저는 조선주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선업종은 어쨌든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전체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요. 요 추세의 바닥, 지지선이죠. 여기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조정을 최근에 이렇게 깊게 받았습니다. 워낙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매물이 좀 나왔다. 이 종목이 나빠서 팔았다고는 생각이 안 되죠. 그동안 이익이 났기 때문에 시장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팔고 나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은 뭐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많이 빠질 때는 이럴 때 조금 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제 가지고 가거나 바닥에 산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방어적으로 마음 편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좀 가지고 가도 되겠다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꾸준히 사준다고 그러면 수급에서 조금 그래도 안정감이 있죠.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최근에 사주면서 전체 시장하고는 조금 달리 움직이는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요. 카카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한 67만 주, 이틀 전에는 140만 주, 90만 주, 110만 주 상당히 큰 물량을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한 35만 주 팔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뭐 60만 주, 40만 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르기도 바닥에서 따지면 많이 오르기는 했죠. 또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에서 어쨌든 관심을 좀 끌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요. 뭐 이렇게 거의 눈에 안 띄죠. 이렇게 한 3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빠지기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너 악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카카오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금 어려워지니까요. 카카오가 오히려 하루에 막 8%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다 또 어제는 빠졌다가 오늘은 이제 또 다시 플러스가 났는데요.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카카오는 실적면이나 이런 쪽에서 네이버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다.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러면서 3년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이면 부담이 없어 보인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은 굳이 팔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카카오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뭐 18만 주, 15만 주, 30만 주, 70만 주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7만 주. 기관이 오늘도 한 33만 주, 50만 주, 30만 주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그래서 시장은 좋지 않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쌍끌이를 사준다고 그러면 그런 대로 수급에서 좀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추세 하단 지지선이죠. 최근에 며칠 이렇게 좀 조정은 받았지만 요 지지선이 상당히 단단하다. 이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적면이나 또 이제 아시아나 합병건이 상당히 순조롭게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천억 정도 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큰 호재다. 다음에 또 하나 본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주봉으로 길게 봤을 때 3년 전 주가 대비했을 때 많이 빠졌죠. 3년 동안. 그랬다가 이제 아시아나 합병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좀 쳐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도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수급면에서 조금 믿음이 간다.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장중에 많이 빠지면 조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제가 시작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 종목도 굳이 이제 수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관이 오늘 한 60만 주, 16만 원짜리 주식 60만 주면 꽤 많이 산 겁니다. 그 다음에 26만 주, 15만 주 한 4일 동안, 5일 동안이네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도요. 오늘은 한 10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97만 주, 17만 주, 21만 주.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매도하다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좀 돌아섰다. 그러면서 주가도 살짝 바닥에서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바닥을 이어보면 이게 좀 지지선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제 미국 시장 봤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살짝 이렇게 고개를 틀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수급해서 많이들 사고 있고, 그래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락세가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년 그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요, 거의 한 10조 차이로 삼성전자를 따라 붙었습니다. 반도체만 따지면 오히려 역전을 했죠. 금년에도 아마 분기로 따지면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한 8조 조금 넘을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9조 정도, 거의 이렇게 비슷해졌다는 얘기죠.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더구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매출액이요, 전체의 지금 매출액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관련해서 HBM은 앞으로도 한 2, 3년 동안은 꾸준히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면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수급으로 봤을 때도 기관하고 외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존 비존도 최근에 기관들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6%가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 빠졌습니다. 모처럼. 오늘 특별히 무슨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이제 악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재료로 봤을 때 특별한 악재는 없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요게 21선이거든요. 21선은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 2달 동안 21선 위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이렇게 대폭 하락을 하면서 21선을 살짝 끼면서 음봉이 났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이다. 음봉도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음봉 하루 났다고 그래서 팔기보다는 내일 정도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모양이 좀 일그러진다 그러면, 바닥에서 따지면 꽤 올랐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부를 팔아주면서라도 좀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길게 보면 저는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요 그 그래프 신호만 보고 매매를 짧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내일까지 좀 빠진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줘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존 비존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반면에 개인들이 신용으로 산 물량들을 많이 털었습니다. 80만 주에서 한 40만 주까지 개인들 물량이 많이 털렸거든요.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인데요.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기 때문에 내일 그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음봉이 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들,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또 조국 관련주도 있죠. 이런 것들은 오늘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종가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20% 다들 넘게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 종목 외에도 관련주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하시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만 매매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 또 시세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안 사더라도 알고는 지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 국면에서 사셨다고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는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라고 그러는데 그래프 보십시오. 2배 올랐죠. 그 다음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 여기 그 연고지가 안동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타코, 동신건설 마찬가지 오늘 20% 넘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또 대상 이런 것들은 또 한동훈 대표 주식인데요. 이재명 대표 주식들이 최근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상한가 이렇게 치면서 거의 2배 올랐다고 그러면요. 한동훈 관련주는 첫날 상한가를 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주춤했다가요.
다시 오늘 상당히 강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가 오늘 15% 올랐죠. 덕성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윤석열 관련주 또는 그 안철수 관련주 또 조국 관련주들 이렇게 상당히 크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정치 테마라는 거는 기업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다들 이렇게 원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재미삼아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렇게 거의 상한가 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아마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다 그러면 또 상당히 큰 폭 빠져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 불확실성,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매매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며칠 동안은 매매에서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 반짝 이렇게 오르는 그런 종목 외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좀 이렇게 마음 편히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은 수급으로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사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조금 그래도 믿을 만하다.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불안해 보인다. 전체 시장 매매는 조금 조심하면서 계좌에다 현금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물려 있는데 어떻게 이제 현금을 만드느냐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계좌에 하다못해 1, 20%라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 보면 시장이 급변할 때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